자, 당신 앞에 아주 까다로운 선택지가 놓여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당신 삶에서 더 중요한 가치가 뭘까요? 개인을 무한한 자유? 그리고 그에 따른 성공인가요? 아니면 더 큰 공동체를 위한 의무와 책임인가요? 아마 대부분 둘 다 중요하지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반드시, 정말 반드시 하나를 선택해야만 한다면요. 그리고 그 선택을 논리적으로 증명까지 해야 한다면 어떨까요? 머리 아프네요. 오늘 저희가 파헤쳐볼 자료가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듭니다. 한국의 한 명문대 논술 문제인데요. 이게 그냥 입시 문제라고 넘길 게 아닌 게 사실 이 질문은 우리는 어떤 사회에서 살고 싶은가 하는 우리 모두가 매일 마주하는 거대한 질문을 아주 정교하게 압축해 놓은 뭐랄까 하나의 사고 실험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이 정교하게 설계된 사고 실험의 모든 부품을 한번 분해하고 다시 조립해보는 겁니다. 개인의 자유 그리고 사회적 책임. 이 두 가치가 각각 어떤 철학적, 심리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 제시문을 통해 보고요. 네, 그리고 이 가치들이 극단적으로 구현된 가상의 두 국가, A국과 B국의 데이터를 통해서 그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을 한번 확인해 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모든 단서를 가지고 당신이 직접 CEO가 되어서 아주 어려운 결정을 내리게 될 겁니다. 그럼 이 거대한 퍼즐의 첫 번째 조각부터 맞춰볼까요? 이 문제의 핵심은 결국 두 개의 서로 다른 세계관의 충돌입니다. 첫 번째 세계, 그러니까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무엇보다 우선시되는 세상은 어떤 논리로 움직일까요? 네, 이 입장은 제시문 1과 제시문 4가 아주 강력하게 대변합니다. 키워드를 좀 꼽아보자면 개인주의, 자율성, 그리고 능력주의죠. 능력주의요? 네, 이 세계관에서 인간은 기본적으로 사회나 타인과 분리된 스스로 완전하고 독립적인 존재로 정의돼요. 각자의 욕망과 능력을 자유롭게 펼치는 게 최고의 가치인 셈입니다. 제시문 1에서 든 예시가 아주 현실적으로 와닿아요. 우리가 최신 스마트폰을 살 때 사실은 뭐 통화가 더 잘 되는 기계를 사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안에 담긴 세련됨, 혁신, 행복 같은 일종의 기호를 소비하는 거다. 이런 설명인데요. 이게 바로 요즘 말하는 플렉스 문화랑 딱 통하는 거 아닌가요? 몇백만 원짜리 명품 가방이 시간을 더 정확하게 알려주는 건 아니잖아요. 전혀 아니죠. 그걸 소비하면서 나는 이런 취향과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세상에 보여주는 그런 자기 표현 수단이 되는 거죠. 정확합니다. 바로 그 자기 표현과 만족감이 핵심이에요. 제시문은 심지어 이런 소비 활동을 통해서 현실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의 한계를 넘어서는 심리적 만족감을 얻을 수 있다고까지 말하거든요. 그리고 제시문 4가 바로 이런 행동에 철학적 정당성을 딱 부여해주는 거죠. 뒷받침을 해주는군요. 네,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 자립, 그리고 치열한 경쟁을 옹호합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부와 지위의 불평등조차도요. 불평등까지요? 네, 그게 그냥 개인의 능력과 노력의 차이에서 비롯된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주장해요. 결국 개인이 알아서 선택했고 그 결과도 스스로 온전히 책임져야 한다는 아주 명확하고 어떻게 보면 좀 냉정한 관점인 거죠. 잠깐만요. 듣다 보니까 조금 불편한 지점이 있는데요. 모든 걸 개인의 능력과 선택 탓으로 돌리면 뭐 사회 구조적인 문제라던가 개인이 어쩔 수 없는 불운 같은 건 완전히 무시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가 가난한 건 노력을 안 해서야. 이런 논리가 너무 쉽게 정당화될 수 있잖아요.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바로 그 점이 이 관점의 가장 큰 딜레마이자 비판 지점이죠. 극단적인 개인주의와 능력주의는 공동체의 연대감을 약화시키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시스템을 무너뜨릴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래서 이 문제의 반대편 입장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제 그 반대편 세계로 가보죠. 개인보다는 공동체를, 자유보다는 책임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게 바로 제시문 2와 제시문 3이 그리는 세상입니다. 핵심 가치는 공동선, 시민성, 그리고 공감이에요. 이 세계관에서 개인은 홀로 존재하는 섬이 아니라 사회라는 거대한 네트워크의 한 부분, 즉 구성원으로서 존재하는 거죠. 따라서 내 행동이 타인과 사회에 미칠 영향을 항상 고려하고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기꺼이 나의 권리를 일부 양보하고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겁니다. 제시문 2에서 시민성이라는 개념이 나오던데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시민권 같은 법적인 권리랑은 좀 다른 의미로 쓰이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민성은 법적인 자격을 넘어선 일종의 덕목이나 태도에 가깝습니다.
단순히 투표권을 행사하는 걸 넘어서 우리 동네 쓰레기 문제에 관심을 갖고 사회적 불의의 목소리를 내고 공동의 목표를 위해 기꺼이 협력하는 그런 적극적인 자세를 말하는 거죠. 아하. 그리고 제시문 3은 이 시민성이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심리적 메커니즘을 설명합니다. 아, 바로 그 칠정에 대한 이야기죠. 기쁨, 슬픔, 분노 같은 인간의 7가지 감정을 말하는 걸로 아는데 이게 어떻게 사회적 책임감이랑 연결되는 건가요? 힘은 내 아이가 아플 때 가슴 아파하는 그 지극히 사적인 감정을 우리가 얼굴도 모르는 사회의 다른 구성원, 고통받는 이웃에게까지 확장시킬 수 있느냐는 겁니다. 아, 내 슬픔을 타인의 슬픔에 투영하고 그의 고통을 나의 고통처럼 느끼는 단계, 그것이 바로 공감이라는 거죠. 이 사적인 감정이 공적인 감정으로 확장되는 순간 비로소 시민으로서의 사회적 책임과 의무가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아주 설득력 있는 논리입니다. 와, 감정을 사회적 연대의 출발점으로 본다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내 안의 가장 사적인 영역이 가장 공적인 영역과 연결된다는 거니까요. 자, 그럼 이렇게 팽팽하게 맞서는 두 철학이 현실 국가의 형태로 나타난다면 과연 어떤 모습일지 이제 데이터를 통해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여기서부터 정말 흥미진진해집니다. 문제에 등장하는 가상의 두 국가, A국과 B국은 앞서 이야기한 두 세계관을 극단적으로 구현한 실험실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A국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최우선 가치로 삼는 나라예요. 네, 데이터를 보면 예상대로 국가 창의성 순위, 공공기관 혁신 지수, 경제성장 잠재력 같은 지표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야말로 혁신과 경쟁이 사슴금시는 사회네요. 반면에 선거 투표율이나 사회봉사 참여율 같은 공익 관련 지표는 바닥을 기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제 눈을 사로잡은 건 자료 2-1 그래프예요. 아, 그렇죠.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국민이 취미 활동에 거의 비슷한 시간을 쓰고 삶의 만족도도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나요. 그런데 잠깐만요. 이런 말이 되나요? 소득이 가장 낮은 계층의 삶의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와요.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그렇죠. 바로 그 역설적인 데이터가 이 문제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출제자는 이 데이터를 통해 응시자가 제시문을 얼마나 깊이 이해했는지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 현상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혹시 제시문에서 말한 그 기호 소비와 관련이 있을까요? 경제적으로는 어려울지라도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 활동이나 저렴하지만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소비를 통해 돈으로 살 수 없는 만족감, 즉 나는 비록 가난하지만 내 취향과 자율성을 가진 독립적인 존재다. 이런 자존감을 얻는다는 의미일까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지점이 제시문 1과 이 데이터가 만나는 지점이죠. 물질적 부가 행복의 유일한 척도가 아니며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과 자율적인 활동을 통해 경제적 지위와 무관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는 주장을 이 데이터가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겁니다. 아, 개인의 자유를 극대화하는 것이 혁신과 성장뿐만 아니라 역설적으로 사회 계층 간의 행복 격차를 줄일 수도 있다는 논리를 완성시키는 거죠. 그렇군요. A국의 이런 모습을 보니까 실리콘밸리의 이상적인 모습, 혹은 그 그림자가 떠올라요. 엄청난 혁신과 부가 창출되지만 동시에 극심한 불평등과 공동체 붕괴라는 비판도 끊이지 않잖아요. 어딘가 좀 삭막하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럼 이와 정반대로 공동체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B국은 어떤 모습일지 궁금해지는데요. B국은 A국과 완벽한 대척점에 있습니다. 민주시민교육 이수 비율, 공익단체 참여율, 선거 투표율, 심지어 쓰레기 분리수거율까지 시민 참여와 관련된 모든 지표가 세계 1위 수준입니다. 와, 하지만 국가 창의성 순위나 경제성장 잠재력은 A국에 비해 현저히 낮죠. B국의 특징을 가장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건 자료 2-2의 운전 행태 데이터인 것 같아요. 고속도로에 과속단속 카메라를 10대를 설치하든 100대를 설치하든 심지어 한 대도 설치하지 않든 네. 속도 위반 차량 대수에는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항상 극히 낮은 수준을 유지해요. 이건 정말 놀라운데요. 그렇죠. 이 데이터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비곡 시민들은 왜 법규를 지킬까요? 단속 카메라라는 외부의 처벌이나 감시가 두려워서가 아니라는 건 명백하거든요. 그렇죠. 그들은 규칙을 지키는 것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당연한 의무자 약속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누가 보든 안 보든 스스로 법을 준수한다는 것을 강력하게 시사합니다. 와, 이건 정말 놀랍네요. 마치 외부의 법이 아니라 각자의 내면에 시민성이라는 법이 새겨져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좀 답답하고 무서운 사회 같기도 해요. 아, 어떤 점에서요? 모두가 똑같이 규칙을 지키고 개인의 독창성이나 튀는 행동은 억제되는 사회일 수도 있잖아요. A국에 비해 혁신 관련 데이터가 낮은 게 바로 그 증거 아닐까요? 또 한 번 핵심을 짚으셨네요. 비국 사회는 안정성과 도덕적 성숙도라는 엄청난 장점을 가졌지만 그 대가로 개인의 창의성과 역동성을 희생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시문 2에서 말하는 시민성이 내면화되어 공동선을 실천하는 이상적인 사회의 모습인 동시에 과도한 집단주의로 인해 개인의 자율성이 억압될 수 있는 사회의 그림자를 함께 보여주는 거죠. 아, A국과 B국, 어느 쪽도 완벽한 유토피아는 아닌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해서 마지막 관문에 도달했습니다. 바로 당신이 COKC가 되어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입니다. 당신은 평생을 바쳐 세계 최초로 소음과 진동이 없는 최첨단 풍력 발전 설비를 개발했어요. 네. 이걸 당신 소유의 땅에 설치하면 막대한 부와 명예를 얻을 수 있지만 설치 과정에서 주변 생태계가 교란될 잠재적 위험이 있습니다. 당신의 선택은 설치입니까? 아니면 철회입니까? 이 문제의 의도는 명확합니다. 정답을 맞히라는 것이 아니죠. 앞서 우리가 분해하고 분석했던 모든 제시문과 데이터를 총동원해서 당신의 선택을 얼마나 논리적으로 그리고 설득력 있게 정당화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즉, 당신이 A국의 가치관을 따를 것인지 B국의 가치관을 따를 것인지를 선택하고 그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라는 거죠. 만약 제가 설치한다고 선택한다면 저는 A국의 편에 서는 거겠네요. 제시문 4를 근거로 이건 내 땅이고 내 능력으로 개발한 기술이다. 따라서 내 재산에 대한 자율적인 권리 행사는 정당하며 그로 인한 이윤 추구는 당연하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A국의 데이터를 활용해서 저 같은 개인의 자유로운 연구개발 활동과 그 성과가 결국 국가 전체의 경제성장 잠재력과 혁신으로 이어진다고 목소리를 높일 수도 있겠고요. 아주 훌륭한 A국식 논리입니다. 잠재적 위험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불확실성일 뿐이고 혁신에는 언제나 어느 정도의 위험이 따른다고 주장할 수도 있겠죠. 아, 맞아요. 반대로 설치하지 않는다고 결정한다면 당신은 비국의 시민이 되는 겁니다. 제시문 3을 바탕으로 이윤 추구라는 CEO의 사적 감정을 넘어서 이 결정이 영향을 미칠 주변 생태계와 지역 공동체에 대한 공적 감정, 즉 공감을 발휘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나의 성공이 누군가 혹은 무언가의 희생을 대가로 한다면 그건 진정한 성공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비국의 데이터를 근거로 눈앞의 이익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공동체 안정과 조화를 지키는 것이 더 성숙한 사회의 모습이며 기업가로서 마땅히 져야 할 사회적 책임이라고 설득할 수도 있을 거고요. 네, 바로 그렇습니다. 아, 정말 머리로는 비국의 가치가 맞다고 생각하면서도 제가 만약 평생을 바쳐 기술을 개발한 CEO K라면 내 평생의 노력을 왜 포기해야 하지? 라는 생각이 먼저 들 것 같아서 정말 어려운 문제네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나의 정답이 없기 때문이죠. 이 딜레마는 우리 사회가 끊임없이 마주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개발과 환경, 성장과 분배, 개인의 권리와 공공의 이익 사이의 충돌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으니까요. 결국 우리는 독립적이고 혁신적인 개인이라는 이상과 공감 능력을 갖춘 책임감 있는 시민이라는 또 다른 이상 사이에서 끊임없이 흔들리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A국이냐 B국이냐 이 문제는 우리에게 극단적인 선택을 강요하는 것처럼 보여요. 맞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가 정말로 우리에게 던지는 마지막 질문은 어쩌면 선택 그 자체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출제자는 두 극단적인 모델을 제시했지만 그 의도는 아마도 어떻게 하면 두 가치의 장점만을 취할 수 있는가라는 더 높은 차원의 질문으로 우리를 이끌기 위함일 겁니다. 아, A국과 B국을 합칠 수 있는 제3의 길은 없는가 하는 질문이죠. A국처럼 개인의 창의성이 존중받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우면서 동시에 B국처럼 공동체 의식이 투철하고 서로를 돌보는 도덕적으로 성숙한 사회.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풀어야 할 진짜 문제가 아닐까요? 이 질문을 당신께 남겨드리며 오늘 탐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